네, 영상 다시 찍을게요. 지금 끊어졌습니다. 네, 지금 봅시다. 그러나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미군이 이렇게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단의 시발점이 되었다. 여기 사진 봅시다. 보이나요? 보이죠? 일본에서 그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소련군이 그때서 이제 일본이 지겠구나 싶었겠죠. 갑자기 쏙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군을 물리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쏙 들어왔어. 그래서 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바로 광복이 돼버린 거죠. 일본군이 항복. 그러니까 소련군 여기 있고 밑에는 없어. 우리나라 이제 뭐 건국위원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갑자기 깜짝 놀랐죠. 지금 소련이 저렇게 커졌는데 이제 공동의 적도 사라졌겠다. 둘이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소련이 차지하고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 미국 급하게 들어왔겠지. 급하게 들어와서 남쪽을 이렇게 미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딱 나누자 해서 나눈 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중간에다가 쭉 하나 그었는데 이게 북위 38도에 있어서 38선이 됩니다.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 이승만을 비롯하여 많은 독립운동가가 귀국하였죠. 이후 광복이 되자 일제의 탄압을 피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거나 일제의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광복으로 사람들의 생활도 이전과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일본인의 횡포를 겪지 않아도 되었고 학교에서는 우리말과 우리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조선어학회 돼 있죠. 보이죠? 우리말. 그 다음에 국사교본, 우리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 이거는 집에서 읽어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과정. 일제강점기에 민족 지도자들은 일제로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힘을 모았다. 그러나 8.15 광복 이후 서로 이념이 다른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국토가 나누어졌고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우리 민족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의 정부를 세우는 일은 어려웠다. 지금 뭐 공산주의자도 있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사람들 다 목적은 처음엔 같았어요. 일제를 물리치자. 그리고 우리만의 독립을 갖자. 근데 일제를 물리쳤네? 독립을 했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서로 다른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르듯이.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진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봅시다. 여기 사진 봐봐. 38선 초기 모습 대충 이렇게 나눈 거예요. 막 지나가도 돼. 다음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상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로 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뭐냐면 미국, 소련, 잘 안 나오네요.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또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가 협의하여 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잠깐만 임시정부 우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죠. 땡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기에 끼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반씩 나눠가지고 오랫동안 아니라 한 5년 근데 5년 하기로 했으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있는 동안에 힘을 길러서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니네가 5년 후에 우리를 놔줄 거라고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37년간 미국 일제한테 지금 당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를 통치를 하려고 그래? 안 돼. 우리끼리 살 거야. 이렇게 하는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죠. 이 무렵에서요,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뭐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결정하죠. 이거를 지지하는 집회도 있고 신탁통치 반대하는 집회도 여기 나옵니다. 두 가지 집회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통치란 건 뭐냐? 이 책 나왔죠? 보이나? 예.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함께 다스리자는 통치체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겠대요. 네 나라가. 참 재밌는 사람들이네. 그럼 봅시다. 1946년 3월 미국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45년 8월에 우리가 광복했죠. 그 다음에 3월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임시정부 수립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이승만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어렵다면 남한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거 단독 정부에서 단정 수립인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큰일 났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미국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그 국제연합 유엔에다가 넘깁시다 해가지고 국제연합에다 넘긴단 말이야. 그럼 국제연합이니까 여러 나라들이 연합되는 곳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상 미국 국제연합은 미국과 관계가 긴밀하다는 거죠. 유엔이에요. 국제연합이. 유엔이 그때 뭐 뉴욕에 이렇게 본부가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유엔에다가 넘긴다 이 말은 자기들 거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소련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제연합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선거 그냥 하세요. 선거해요. 그냥 해. 그랬더니 소련이 거부합니다. 왜냐? 선거 그냥 하면 100% 지거든. 왜? 남한 쪽에 인구가 더 많거든.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전체로 선거를 해버리면 그 자유민주주의 쪽의 그 진영이 훨씬 커질 게 분명해. 그러니까 소련은 거부하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래? 거부? 그럼 안 해. 그러면 우리 남한들끼리만 먼저 그냥 해버려. 그래서 총선거를 남한끼리 해버리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남한만의 임시정부 이승만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돼버렸다 이거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 따로따로 정부 세우면 이거는 북한 정부, 남한 정부 하나씩 세워져서 분단.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는 막아야 된다.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 하여 그걸 분단될 거를 염려한 김구 선생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 그래서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부터 이렇게 하죠. 근데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되자 이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재헌의회 국회를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48년 5월 10일. 이때 김구 선생님이랑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보이콧. 안 들어가기로 했어. 그렇게 왜냐면 내가 안 들어갔는데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이 인원들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버리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그 분들은 선거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못 된 거예요. 5월 10일 50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이다. 뭐 이런 장점은 있겠죠. 좋은 점은. 이 선거를 처음으로 성인 남녀 모두가 투표가 가능했던 민주적인 선거였다. 이런 점은 이제 좋은 점인데 잘못된 점은 방금 말했죠.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거지.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서 살고 있습니다. 선거 때 상황 보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재헌국회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재헌절이네. 3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재헌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딱 8월 15일이지.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광복일이죠. 딱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건 간접 선거라고 하죠. 38도선 이북에서는 8월 15일이 우리 남한의 단독 정부가 생겼죠. 그러니까 북한도 따로 정부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를 바로 만들죠. 최고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북한 정권을 수립하였다. 정권 이름 알겠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겠죠. 1948년 12월 국제연합총회는 그죠. 유엔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맞아. 다른 북한은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제헌헌법 요거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그림들 사진들 보이죠? 요것들 어떤 내용인가 보고 초등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쓰였을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알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